합동 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 사업이 인류 중기계획에 탑재가 돼 있어서 이 사업은 사실 제가 방사청에서 지휘정책사업부장 할 때 개념만 이제 출발하는 단계에 있었는데 몇 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중기계획에 탑재까지 될 정도가 돼서 오늘은 이제 이 분야의 해박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군사평론가님을 한번 모시고 합동 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 요 기종에 대한 거를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라는 타이틀은 좀 어색한 것 같고요. 기사를 좀 많이 썼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기사 쓰면서 일종의 목적이 뭐냐면은 레퍼런스를 좀 우리가 사이트 상에 좀 만들어놔야겠다. 그러니까 조인트 스타즈도 포털에 이제 쓴 적이 있고 개인적으로 또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무기 체계이기도 한데 제이스타스 1세대, 센티널이 2세대, 이제 아이스타가 3세대 구분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이스타스 사업 이러면 공격을 엄청 받는 거죠. 군 자체적으로 단종되는 그 사업을 우리가 지금 살라고 하는 거야 라는 데 시작해서 그거 오해 푸는데도 꽤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좀 어렵더라도 이거는 우리말로 풀어서 가자. 잠깐 우리나라가 이걸 그럼 왜 하게 됐는지 역사를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전자권 전환이 이슈가 되면서 우리 군이 이제 예를 들어 정찰 감시 능력을 좀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필요성도 있었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 이전으로 가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 비슷한 사업이 있었던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짜 미국의 조인트 스타즈를 국내에 들여오는 방안도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불행히도 당시에는 이제 미국에서 조인트 스타즈가 이제 단종이 된 상황이었고 이명박 정부 이제 박근혜 정부 이제 거쳐가면서 이제 대안으로 찾았던 게 바로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이제 글로벌 호크를 고고도 무인 정찰기로 이제 선정을 했고 그렇게 이어오다가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전자권 전환이 굉장히 이제 강조가 되면서 이 사업이 제가 생긴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공격을 하는 입장은 아니고 이제 방어를 막는 입장인데 이런 방어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들은 많이 이제 좀 획득이 된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또 한미 미사일 지침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뭐 지금보다 더 정밀도가 높고 더 사정거리가 긴 뭐 탄도미사일인지 순항미사일인지 여러 가지가 등장할 계획인데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군이 눈이 그렇게 별로 좋지 못하다는 거죠. 수십 년 전부터 지적되었던 상황이지만 군에서 노력을 했지만 많이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저는 요게 돼야지만 향후 우리가 전자권 전환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군의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군 작전에서 가장 최우선 감시 정찰 능력이거든요. 위성도 가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고고도 UAV도 가야 되고, 좀 더 중고도 UAV도 가야 되고, 중첩 감시할 수 있는 자산들이 이제 확보가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정찰 감시 능력 확보가 제일 아쉬운 측면이었고, 궁금한 게 제이스타스가 가지고 있던 예전의 기능, 예. 센티널이 가지고 있던 기능, 그리고 아이스타가 하고 있는 기능. 기사 이렇게 보니까는 등급이 사실 있더라고요. 예,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적진 깊숙한 곳까지 적의 움직임을 다 이제 광역으로 살필 수 있는 그런 레이더 체계를 항공기에 탑재해서 육군과 공군이 같이 작전하겠다라는 개념이 핵심이거든요. 이군이 왜 조인트 스타즈를 개발을 했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무기 체계든 간에 무기 개발하는데 군사 교류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미 육군의 군사 교류가 확 바뀌어요. 갑자기 뭘로 바뀌냐면은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공지전이죠. 에어랜드 배틀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에어랜드 배틀 개념이 뭐냐면은 70년대 이제 소련이 유럽에서 이 나토하고 미군하고 싸울 때 방식을 좀 바꾸게 됩니다. 대규모 기계화 부대를 이 전선을 밀고 들어와서 빨리 중심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아군과 적군이 이렇게 섞이게 만드는 당시 소련군은 그 전력을 이용해서 나토의 중요 중심 지역을 확 이제 쓸어버리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왜 그런 생각 가지게 됐냐면은 70년대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 이제 소련과 미국, 나토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전술 핵무기를 안 쓰고 전쟁에서 이길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가지게 됐고 그래서 그걸 깨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소련은 이제 OMG라는 걸 만들어냈고 미국은 또 거기에 상대해서 공지전을 만들어냈는데 공지전의 핵심은 그겁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소련군을 어떻게 하면 빨리 차단할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탄생한 게 그럼 후방에 있는 적군을 우리가 미리 보고 타격을 하면은 이 흐름을 끊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조인트 스타즈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공군도 비슷한 걸 이제 페이브 무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레이더 관련된
기술 개발했고, 당시 미국군 특이했던 게 헬기에 그런 기능을 장착해서 운용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미 의회에서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사업이 똑같은 거 아니냐, 국방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업을 통합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조인트 스타즈로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우리 군도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이제 정찰 능력이 많이 높아졌는데, 걸프전 때 이제 당시에 이제 카푸지 전투라고 다국적군과 미군이 이제 사우디 방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푸지 지역으로 이라크군이 밀려 들어오면서 이제 교전이 발생했는데, 사실 이제 지상전을 하다 보면 뭐 많은 이제 지휘관들이 가장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는 적의 주공이 어디냐, 적이 내려오는 중요한 그런 길이 어디냐, 그게 사실 핵심이었는데, 조인 스타즈가 당시에 카푸지 전투를 이제 승리로 이끌었고, 당시 이제 이라크가 많은 스커드 미사일을 뭐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렇게 발사하고 했는데, 테리라고 하는 이동식 발사대를 이제 추적하는 그런 임무도 수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우리 군도 이런 능력 때문에 이제 많이 탐을 냈었죠. 걸프전 수행하는 걸 보면서 야, 전쟁 수행 방식이 정말 바뀌었다. 항공력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됐던 계기가 됐고, 당시 군에 있었던 입장으로 봐서는 야, 저게 있으면 참 많이 바뀌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에이테킴스, 현무투,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 막 여러 가지 생기고 있는데, 이걸 사실 유기적으로 쓰려면은 광역으로 이렇게 감시하고 타격을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사실 지금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죠. 한국 전장에서 뭐 킬체인이나 4D 작전을 위해서는 공중에서 합동이동표적 감시 통제기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바로 실시간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지상부대 또는 공중에 있는 또 함정에 연결이 되면서 타격부대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이스타스 기능하고 센티널 R1 기능하고 봤을 때 센티널 같은 경우에는 좀 조인트 스타즈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영국군이 유럽에서 소련이나 혹은 지금의 러시아나 지상전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상 감시 정찰 지휘기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영국군의 입장에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상 감시 및 지휘가 없을까 이렇게 검토를 하다가 이제 미국의 레이시온사가 센티널 개발에 이제 나서게 되죠. 영국 군과 이제 계약을 맺고 하는데, 조인트 스타즈는 이제 707 여객기 베이스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기체가 컸는데, 요거 이제 본바디아사의 이제 비즈니스 제트기를 모델로 해서 만든 거라 사실 크긴 작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지상 작전 하는 데는 영국군의 역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충분한 그런 또 성능을 자랑을 했죠. 우리 군도 한때는 살짝 관심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때리는 무기, 주로 타격 무기에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동안 좀 소외를 많이 받아왔었고, 우리 군이 운용하기에는 센티널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감시 및 지휘 정찰 체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사에서 이제 센티널에 대한 활약상에 대해서 뭐 4년 넘게 운영을 하면서 3만 시간 넘게 운영을 했더라고요. 재난재해 쪽에도 활용도가 높다고요. 기사 찾아보서 깜짝 놀랐는데, 수해 상황 때 피난 가는 사람들을 통제를 한 것 같아요. 미리 뭐 사전에 경고한다거나 수해 발생 상황 정도라든가. 제가 군에서 경험했던 공중 작전했던 경험으로 봐서는 합동이동표적 감시 통제기가 가진 능력이 10분 발휘가 된다 그러면 작전적 효율성은 그 어느 거보다도 훨씬 높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공중에 지휘 시설이 있다고 한다라면은 동태를 감시하면서 적절한 이런 작전을 또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반드시 필요한 체계다. 그리고 이런 뭐 센서 융합이나 정보 융합은 사실 지금 이 합동 이동 감시 표적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갖출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공중에서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효과적인 작전을 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우리 군의 활용 정점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전장 환경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게 굉장히 필요한 무기 체계고, 우리 군의 향후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체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뭐 지금의 이 합동 이동 표적 감시 통제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운영 유지 비용이라는 거 이런 것들도 뭐 그렇게 뭐 많이 들지도 않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항상 우리 군이 이 정찰과 정보에 목말라 있죠.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아이스타 쪽으로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 기체에 대한 그 성능이나 그거는 어떻게 보시는 거죠? 사실 이 지상 감시에 특화된 레이더를 만든 나라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격이 이제 미국이고, 미국이 그런데 작전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아이스타 K도 그렇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아이스타 K는 센티널을
상당 부분 이제 업그레이드한 기종이죠. 이제 레이더도 이제 A사 방식을 사용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멀티 인텔리전스라고 그러는데 과거에 이제 조인트 스타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레이더에 의지를 했다라면은 아이스타 K는 신호 정보 수집도 하고 지상 감시도 하고 이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음영 구역이 또 있어요. 그것을 사실상 커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 기능, 그래서 멀티 인텔리전스 기능을 거기에 또 이제 아이스타 K에 또 넣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많은 나라들이 이 조인트 스타즈 같은 항공기를 갖고 싶어 했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일단 조인트 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수출 승인이 있었고 이 항공기 자체가 이제 단종이 돼버렸고 조인트 스타즈를 만들 때 새 항공기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쓰고 있던 707 군용기를 리퍼블리시에서 이제 장착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운용 유지비도 많이 들고 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 해외 시장에서의 니즈는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 만한 체계가 없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제 아이스타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에 제한된 모델이 이제 아이스타 K가 있고요. 이 밖에 이제 인도라든가 몇몇 나라들이 이 아이스타에 좀 관심이 있어요. 하나의 모델이 만들어지면 뭐 인도면 아이스타 I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기본 형상 자체는 유사하겠네. 예, 유사하고 대신에 이제 뭐 저보다 이제 군에서 사업을 해볼수록 더 잘 아실 텐데 사실 각 나라 군들이 이제 요구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한국군이 요구하는 기능들이 추가된 게 아이스타 K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멀티 인텔리전스에 대한 작전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지 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주시겠습니까? 지상을 감시하는 레이더들이 이 산이나 뭐 다른 조건 때문에 이 레이더가 잡을 수 없는 이렇게 음영 구역이 다 있습니다. 음영 구역을 어떻게 탐지해야 되냐 사실 이제 뭐 연구를 많이 한 거죠. 그러면서 나온 것이 군부대가 이동하거나 혹은 작전할 때 탐지를 해서 그 음영 구역의 그런 부대들의 움직임을 사전에 우리가 파악을 해야겠다 해서 아이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 인텔리전스 개념이 도입돼서 2가지 이상의 이제 센서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시긴트 필요하면 이제 커뮤니티 정보라든지 예. 그게 이제 실시간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지상하고 연계가 되면서 거기에 있는 작전 지휘관이 공군 전투기나 육군 항공이나 선수지대지나 해군 함정이나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군이 가장 요즘 염두에 두고 있고 하는 게 이제 킬체인이나 뭐 4D 작전 이런 현행 작전에서 제일 다급한 게 이제 TST 시한성 표적. 네, 예. 시한성 표적. 결국은 시간이 문제인데 통상명칭화된 제이스타스 같은 경우 이런 무기체가 있을 경우 그 시간 단축에 가장 효과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킬체인 같은 경우에 이게 목표 탐지부터 타격하고 뭐 이런 수단을 이제 통틀어 얘기하는데 그 킬체인 시기가 굉장히 짧아지는 거죠.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이런 항공기가 있다라면은 목표 탐지하고 지휘하고 결심하는 이 순간이 이 체인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작전이 그만큼 도움이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군에서 작전을 수행해본 경험으로 봤을 때 킬체인이다, 4D다 실시간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니어 리얼 타임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네. 니어 리얼 타임으로 많이 리얼 표현하는데 타임을 하고 싶지만 네. 니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니어는 또 그 범위는 마음은 벌써 그렇죠. 가 있지만 몸은 네. 이제 못 가는 상황인데 그런 단계를 정말 최선으로 단축시켜 줄 수 있는 이동 표적을 탐지해서 바로 식별해가지고 타격 수단한테 바로 연계를 시켜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우리 한국 전구에서 그 효용성은 굉장히 클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그 합동 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에 대해서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더 있으십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자권 전환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사실 전자권 전환에 필요한 그런 각종 무기 체계들 사업은 핵심적인 무기 체계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좀 더디게 가고 있어요. 물론 전자권 전환한다고 해서 한미 연합 방위 체제가 뭐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연합방위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또한 이제 전자전기도 마찬가지고.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국회나 아니면 군에 계신 분들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좀 생각하시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겠지만은 빠르게 좀 판단하셔서 좀 과감하게 좀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실 이게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입수할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이 정부가 굉장히 제약을 하는 부분이 많고 왜냐하면 이제 방위 산업이라는 것이 어떤 나라든 간에 고도의 기술과 또 보안성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 공개의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약된 정보 내에서 제가 알고 있는 건 다 말씀드렸는데 만약 사업이 이제 뭐 정상적으로 빨리 진행된다 그러면은 향후에 더 좋은 내용 그리고 더 많은 내용으로 또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장 가시화에 대한 지휘관의 욕구는 사실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구나 또 한반도 전장 전체를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정보, 정찰에 대한 기반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걸 전장 과시화를 시키고 니어 리얼타임으로 갈 수 있는 전력이 되다 보니까 216 국방 중기계에서도 이걸 이제 사업을 가야 되겠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탑재를 해놨고 공군이었던 이제 저
더 큰 관심이 갖고 한국 공군 또는 한국군에서 운영하지 않았던 제이스타, 센티널 그리고 제한이 되고 있는 이제 뭐 아이스타. 사실 요것만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포세이돈을 개량한 거라든지 RQ4를 또 네. 개량한 거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무기체가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 기종이 가진 능력이 뭐고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를 오늘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진척이 되면 사업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적은 우리를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적이 뭘 하고 있는지 그런 동태를 감시하는 그런 기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 좀 향후에 반드시 꼭 가져야 하는 그런 체계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